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보험사를 상대로 자살이라고 보험사가 주장하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아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주요 쟁점에 대해서 공유드리고 동일한 사안에 처해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약자로서 보험금을 청구를 해보면요, 보험사의 반응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금을 청구를 했지만 그게 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는 경우에 전화를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고객님 이거는 적용 대상이 아니네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설명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건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 고지의무 위반 등의 조사를 위해서 동의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주고 나면 조사를 한 뒤에 고지의무 위반이고 그리고 인과관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은 해지하고 보험금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 조사를 담당했던 손해사정법인이나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서면을 받아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보험 사기가 의심이 될 때 보험금을 일부러 다 지급해 놓고 나서 보험 사기로 고소를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보험사의 대응은 제각각이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보험금을 청구를 했더니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보험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시면 그 보험금이 정말 지급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보험사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확인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고지의무 위반 자체가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이것 자체도 법리적인 검토는 꼭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보험사가 보험금은 지급해야 될 것 같지만 그냥 원만한 일처리를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나가기 위해서 고객한테 찾아와 가지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안 되니까 고객님 이것에 대해서는 면책 확인서를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이렇게 면책 확인서를 진구할 때 자신들이 제대로 조사를 해본 다음에 정당한 이유를 들면서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혹은 속여서 이런 면책 확인서를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사가 조사를 해보고 나서 보험금을 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보험금이 크기 때문에 주지 않기 위해서 고객을 찾아가서 기망을 하는 거죠. 이거는 손해사정을 하거나 하는데 필요한 서류니까 진행에 동의를 해 주십시오 라고 서명을 받아간 다음에 교묘하게 그 사이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제기,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를 삽입한 다음에 나중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오히려 걸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나 수익자를 속여가지고 이런 면책확인서,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면책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런 서류를 받아가 버리고 나서 소송을 걸어왔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상대하거나 대응하기에는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반드시 보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일이 꼬여버려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이거는 일반적인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보험을 전문적으로 혹은 보험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사님 사무실에 꼭 맡기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험사를 상대로 승소한 판결에서도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첫 번째로는 면책 확인서에 동의한다고 서명하지 않았느냐, 일체 소송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고 자체는 자살이 확실하기 때문에 고의사고라서 면책이다 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에서는 고의사고인 것 자체가 불분명하고, 그리고 설령 고의사고가 맞다고 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망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라고 상호간에 치열하게 다투고 공방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소송은요, 일단은 몇 년씩 걸리고 매우 힘이 듭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저희 사무실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변호사님 과연 그 이겼던 비결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치밀하게 보험과 관련된 법리들, 그리고 판례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그게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논리적인 주장을 재판부에 편 다음에 비로소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쉽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영역에 있다는 것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보험사와 분쟁에 휘말리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저 김주영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